안녕하세요. 졸레의 나들이. 오늘은 햇생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요. 요즘 가을철이어서 햇생강이 굉장히 좀 싸게 나오더라고요. 햇생강 쌀 때 무조건 많이 사서 이렇게 만들면 1년 동안 생강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생강을 씻어서 활용법 요리까지 한번 이야기해요. 생강을 사시면 이게 뿌리 식물이어서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오돌도돌한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 생강을 부어서요. 이게 문지르면서 흐르는 물에 씻으면 생강 껍질이 어느 정도 벗겨져요. 그렇게 하면서 덩이덩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그 덩이덩이 하나를 이렇게 잘라줘요. 그럼 사이사이 밴 흙도 제거할 수 있고요. 그 사이사이 껍질도 깨끗이 제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좀 보이시나요? 저 분홍색 그릇이 오돌도돌 하거든요. 저렇게 오돌도돌한 그릇에 생강을 넣고 문지르면서 세척을 하시면 어느 정도 껍질이 벗겨져요. 저는 생강을 4kg 구입했어요. 3kg 정도는 생강청을 만들고요. 1kg는 평강을 만들어 보려고요. 지금은 아직 껍질을 벗기기 전인데 보시면 아직도 껍질이 덜 벗겨졌잖아요. 문진다고 문질러도. 그러면 더 잘라가면서 칼로 하나하나 껍질을 벗기시면 돼요. 껍질도요, 그렇게 엄청 힘들지 않아요. 뭐 과도를 이용하셔도 되고 납작한 수저를 이용하셔도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4kg인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생강은 독특한 향과 매운맛이 매력적인 채소로 다양한 음식에 풍미를 더해주는 식재료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대표 음식으로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생강은 오장육부의 냉을 제거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생강 껍질을 이렇게 다 벗기셨잖아요. 저는 이제 햇생강을 갈아서 생강청을 만드는 거는 대충 썰으셔도 돼요. 대충 썰으시고 평강을 만든 생강은 좀 편을 납작하게 썰으시면 돼요. 보통 이 생강 편 하실 때 1cm 이하, 보통 한 3mm 정도 되게 썰으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강 편을 저렇게 썰으셨으면 생강량의 30%의 설탕과 함께 믹서기에 넣으시면은, 저는 도깨비 방망이를 이용하거든요. 그 생강량에 따라서 큰 그릇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거에 제가 생강을 4kg 사서 3kg를 생강청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3kg에 30%니까 900g 설탕을 넣고 갈았어요. 갈은 다음에 아주 곱게 갈으셔야 돼요. 그리고 소독한 유리병에 80% 정도 갈은 생강청을 넣고 그 위에 저는 아카시아 꿀을 덮어놔요. 그렇게 하고 덮어놓고 냉장 보관을 하면요. 지금 제가 큰 그릇에 담은 게 지금 갈은 거고요. 오른쪽에 작은 그릇에 있는 게 작년에 담은 거예요. 보세요. 뭐 곰팡이 생긴 것도 없고 색깔도 거의 비슷하고요. 오래동을 두고 먹어도 생강맛도 그대로고요. 참 좋아요. 그러니까 햇생강 쌀 때 무조건 많이 사서 이렇게 만들면 1년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평강을 만드는 거예요. 평강을 만드는 생강은 우선은 생강의 매운맛이 강하므로 물에 30분 이상 담가 놓으세요. 그 다음에 물과 함께 저렇게 끓여요. 이렇게 펄펄 저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 5분 정도 끓이시면 돼요. 더 끓이셔도 되는데 생강의 매운맛을 독특한 향과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 좀 더 끓이시고요. 아까 찬물에 담가 놓으실 때 어느 정도 매운맛이 빠졌는데 더 많이 싫어하시면 그렇게 좀 더 삶으셔도 돼요. 그리고 소쿠리에 담아서 물기를 뺀 후에 이렇게 평평한 후라이팬에 하셔야 좋아요. 그리고 생강은 저게 1kg인데 저는 저거를 설탕을 300g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흙도 제거되고 껍질도 제거하기 때문에 저게 800g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거에 30%는 300g이 조금 안 되는데 제가 지금 300g을 넣었어요.
그 생강 삶은 물을 아까워서 한번 대추를 넣고 달여봤어요. 지금 물기를 말린 생강 위에 설탕 30g을 넣고 평평한 후라이팬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강 아까 대추 넣고 달인 거 그거 달이지 마세요. 보통 왜 생강보를 하실 때 생강을 배보자기에 꼭 짜서 나온 다음에 가라앉혀 갖고 윗물만 졸여 갖고 생강보를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얗게 가라앉는 그 생강 녹말은 굉장히 써요. 그래서 그거는 버리셔야 돼요. 생강 그 배부작에 싼 찌꺼기는 다른 요리에 넣으셔도 되는데 그 가라앉은 생강은 굉장히 쓰듯이 삶은 생강물이 저는 아까워서 한번 대추 넣고 한번 끓여봤는데 굉장히 써서 저희 꿀을 타서 먹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저처럼 대추 넣고 달이시거나 그런 수고를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생강을 저렇게 설탕을 넣고 후라이팬에 중불에 올려놓고 되면은 저렇게 설탕이 다 녹아서 생강에 들어있는 물하고 설탕 녹은 물하고 해갖고 물이 더 충분히 흥건하게 고여요. 그러면 저거를 졸여주는 거예요. 생강은 세균 퇴치 및 면역력 강화에 좋고요. 구내 건강 증진 효능에도 좋고요. 구토나 메스꺼움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근육통, 관절염, 생리통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혈액순환에 좋고요. 만성염증에도 생강이 참 좋다고 해요. 손발이 차신 분은 꼭 생강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 끓여 드시면 제가 저렇게 해서 먹어봤어요. 정말 써요. 저런 수고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 계속 저렇게 되고 설탕이 어느 정도 쫄아들면 완전 저온으로 놓고 저 평강을 하나하나 제가 지금 뒤집개로 이렇게 하나하나 평평하게 만져주세요. 그럼 평강이 좀 더 모양이 더 예쁘게 돼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제가 갈색 설탕인데도 조금 더 짙은 갈색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낮게 하고 하나하나 생강을 만져주시면 생강에 원래 설탕이 다 녹았는데 다시 설탕이 위로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그런데 저게 따로 말리는 건조 과정이 없이도 저렇게 평강이 만들어져요. 햇생강 쌀 때 무조건 많이 사서 이렇게 만들면 1년 먹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정말로 1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주지 않는다면. 제가 평강을 처음 알게 된 거는 한 20년 넘은 것 같아요. 저희 동네에 베트남 댁이 살고 있었는데요. 베트남 댁이 특별히 하는 요리는 우리하고 입맛에 맞지 않았는데 이 평강만큼은 정말 맛있게 만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평강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때는 막 10kg 만들어 갖고 베트남 댁 하고 나눠 먹고 지인한테 선물하고 그랬어요. 평강 만들어서 예쁜 포장지에 싸서 선물하면 싫어하는 사람 정말 없더라고요. 생강이 의외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몸도 따뜻하게 하고 아마도 혈액순환에 생강의 효능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손으로 저렇게 만져도 후라이팬 위인데도 뜨겁지도 않고요. 바삭해요. 지금 제가 아까 800g에 생강 800g에 설탕 300g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렇게 설탕이 나중에 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설탕을 굳이 생강 맛이 나요. 그 설탕 드시면 그럼 다른 요리할 때 이용하셔도 돼요. 그 고급진 선물이 돼요. 지인한테 선물해도 제 기억에 아무도 싫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손발이 좀 찬 편인데요. 저 생강 평강을 수시로 저 사무실에 놓고 비닐팩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나씩 집어 먹으면 손발이 따뜻해지고요. 몸이 따뜻해지는 데에 져서 겨울에 추위를 덜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강을 즐겨 먹어요. 저기 지금 1kg의 생강을 평강으로 만드는데 뭐 껍질 벗기고 뭐 닦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800g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설탕을 넣는데도 실제로는 저 생강을 평강이 딱 저렇게 좀 애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렇게 딱 2봉지 나와요.
생강청 만들어 놓으신 거 보이시죠? 저 생강청은 꼭 레몬청을 같이 만드셔갖고 레몬하고 같이 드세요. 생강하고 레몬하고 같이 드시면 서로 단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강청 쉽게 만드는 법, 청강 쉽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